자, 경제를 바라볼 때 미국 경제가 세계에 제가 볼 때는 방향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경제를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가는 방향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건가를 바로메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미국 경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3고가 뉴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이 3고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 고유가, 고물가죠. 고물가, 고유가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달러, 고금리. 자, 이것은 강달러라는 것은 한국에는 고환율이고 또 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이걸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 미국 경제 중에서 이제 고유가에 대한 배경을 보자면 미국이 뭐 사우디 아메리카가 되어서 석유가 무한히 나온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미국의 석유의 정점이 세일 오일이 2025년이 정점이고 그 이후엔 줄어들 거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최근 석유 산출량의 25%는 세일 가스입니다. 과거에는 태워서 버렸는데 세일 오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스가 나오죠. 최근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팔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석유의 세일 가스 오일의 재고가 한정돼 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많이 생산하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지금 여전히 이 세일 오일 생산 비용은 땅에서 바로 뽑아 올리는 중동 석유하고는 다르게 비용이 2배 이상 먹힌다는 거예요. 많이 내려갔다 해도 그 내려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석유를 많이 생산해서 석유 가격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다 망해요. 세일 오일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의 세일 오일이 트럼프 때 막 이렇게 번졌고 그 전에 또 번졌다가 벌써 2번을 망했어요. 이런 세일 오일 추출하는 업체들이 수십 개씩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망하면서 느낀 바가 있죠. 뭐냐? 우리가 있는 오일을 천천히 조금씩 추출을 해야지 저거를 갖다가 지금 막 파댔다가 재고가 사라지고 또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손해더라. 그래서 많이 생산하는 것보다 적당히 생산해서 높은 석유 가격을 유지하자라고 돼 있어요. 미국의 세일 오일 업체들이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적당한 숫자를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생산량을 이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중동의 불안 요인과 더불어서 사우디도 그런 생각을 하고 러시아도 그런 생각을 해요. 싸구려로 많이 파느니 자 오페크 플러스를 통해서 양을 갖다가 조절해서 높은 가격으로 조금 팔아먹는 게 오래오래 석유를 팔아먹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사우디가 최근에 네온시티니 뭐니 다 사실상 포기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 막대하게 들어가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석유를 팔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가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고금리. 미국이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인플레이션 지속의 이유는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적어도 한 7, 8년간 엄청난 돈을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때 또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2007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한 4배 가까운 돈을 풀다 보니까 거기서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32조 달러가 넘게 생겨버리고 시중에 엄청난 돈이 깔리면서 이것이 결국은 자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회사가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수익을 많이 낳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흔해진 돈을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갔고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내려앉고 주식도 지금 미국에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금리는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야 고금리가 해소되는데 미국 정부가 QT라고 해서 시중에 돈의 양을 줄이겠다라는 걸 이 경제 불황으로 미국 대선이 임박하다면서 돈을 줄이는 양을 줄여버렸어요. 즉 시중에 돈을 빨리 못 줄이고 천천히 줄이는 쪽으로 선회를 했어요. 어젠가 미국의 연준이 그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QT 양을 줄이겠다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반대, 그러니까 QE의 반대가 QT인데 이 QT 양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조만간에 QT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돈의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고 그 속에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발표를 했고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파월이요. 올리지 않았다는 건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건데 올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부터 인건비까지 상승해서 인플레 공포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자, 인플레가 심화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을 가격의 이 회사들이나 식당들은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3.4를 찍고 있는데 1분기 PCE가요. 26일 발표한 게 고물가가 고차가 됐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지금 인건비하고 집값이 굉장히 지금 수상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ECI라고 고용비용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2% 전분기에 비교해서 상승했고 전년 대비 4.2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넘었었고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받는데 ECI 지수는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 사람을 고용할 때 지출하는 비용을 합산한 표예요. 임금, 수당, 보험, 복리후생비까지 함께 집계하기 때문에 실질 임금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실질 임금비가 굉장히 올랐고 이 실질 임금비가 오르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 즉 사람과 관계 있는 서비스 물가에 지금 영향을 미쳐서 ECI 1.2%라는 숫자는 지금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 데이터가 연준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고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집을 안 팔고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라 해도 놓은 집이 별로 없어서 미국 주택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렌트해서 사는데 이 렌트비가 굉장히 또 올랐고 그래서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4%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지금 튀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속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저소득층이에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저소득층 고객들이 높은 물가 속에서 지갑을 닫으면서 맥도날드, 코카콜라, 펩시 같은 미국의 대형 식음료 기업의 매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집에서 밥 먹는다. 보급형 세트에 들어가는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이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냉동식품 네슬레의 매출도 7.7%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뛰고 임금비 날고 그래서 금리 인하 불발이 되면서 그 공포가 주식시장에도 미치고 미국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고물가도 지금 조만간에 잡힐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고물가가 지속되는 한은 기준금리가 내릴 수가 없고 또 미국이 지금 채권 가격이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 문제가 국가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채의 높은 이자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이자가 5% 안팎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에 의한 고환율이 지금 미국에서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그때는 뭐냐?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빠져가지고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잡아먹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가 진정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대공황적 수준의 사태가 터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고 현상이 대세다는 거고 이것이 조만간에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대공황급 참사가 온다는 거예요. 재난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이 뭐 어떻고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이 어떻고 자 정신 나간 짓거리죠.